예, 이제 문제 4번은 일반전표였고요. 예, 문제 5번은 오류 수정하는 문제예요.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됐다. 입력한 내용이 오류가 있었다는 거죠. 또는 확인하여 정정하거나 추가 입력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5번 문제는 오류가 있는 문제를 수정하고 정정하고 추가 입력하는 문제다. 7월 15일 날 한번 가봅시다. 당사가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 30만원은 상품 매입에 따른 운반비가 아니라 상품 매출에 따른 운반비다. 매출할 때는 여러분 운반비라고 쓰는 거 맞나요? 매입할 때는 해당 자산에다가 포함하지만 매출했을 때는 운반비라고 써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7월 15일 날 일반전표 다 같이 7월 달 가보자. 7월 15일 상품으로 분계가 되어 있잖아요. 해당 자산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할 때에는 다 같이 무슨 비? 운반비라고 씁니다. 여기다가 운반비로 수정합니다. 운반비 차변에 있는 거 운반비로 수정하자고요. 800번대로 이렇게 운반비 30만원 대변의 현금은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예,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3점을 주겠다는 거지요. 다음 2번 가볼까요? 자, 2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보자고요. 2번 대표자 개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취득세 325만원을 회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어요. 근데 세금과 공과 및 당자예금 계정으로 회지를 했다?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랬잖아요. 틀렸죠? 이게 당자예금이 아니죠. 보통예금이 돼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회사의 비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회사 개인 사장이 내야 할 것을 회사 돈을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 회사 대표가 자기 집에 있는 자동차세를 내야 할 걸 회사 돈을 가져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개인 회사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인출금이라 그래요. 사장이 가져가면 그 돈을 인출금이라고 표현한다. 다 같이 무슨 금? 인출금. 한 번만 더 무슨 금? 인출금. 만약에 여러분 법인이라면 인출금이라 하지 말고 가지급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인일 때는 뭘 한다고요? 개인일 때 대표이사 가져가면 여러분 인출금이라고 쓴다고요. 인출금. 그래서 여기는 개인회사니까 인출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8월 25일 날 한번 가보자고요. 8월 하고요. 25일 날 가볼 거예요. 25일 날 왔더니 세금과 공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금과 공과가 아니잖아요. 이걸 뭘로 고쳐라? 인출금. 개인회사 사장이 가져가면 인출금이라고 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회사의 당자이금을 수표를 바라는 거 아니었죠? 보통이금에서 이체하였다. 보통이금으로 이렇게 이체한 것을 이렇게 해주면 공개 끝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류 수정하는 게 끝났고요. 이제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결산 나왔습니다. 결산 한번 해볼 거예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결산도 마무리해도 되겠어요, 여러분? 예. 자, 그러면 다 같이 7월 1일에 1년치 보험료, 보증보험료를 120만 원을 보통임 계좌에서 이체하면서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다. 120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했어요, 다. 그런데 여러분 내년에 해당되는 6개월치를 먼저 지급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120만 원을 먼저 지급한 것은 6개월치죠. 먼저 지급한 것은
여러분 120만원 곱하기 12분의 6 그러면 여러분 60만원이 나오죠. 계산 직접 해보세요. 120만원 곱하기 12분의 6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절반이니까 60만원이라고 금방 나오죠.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60만원 가지고 우리가 분개를 할 건데, 자, 먼저 지급했다.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선급. 그렇죠. 선급. 12월 31일, 12월 30일, 차변에, 자, 선급은 다 같이 무슨 변? 차변. 차변의 선급. 급 다음에는 뭐가 온다? 비용. 선급, 비용. 얼마가 온다? 60만원. 그리고 대변에, 여기서 비용의 이름이 뭐예요? 보험료. 보험료. 오늘 결산분계 쪽지 시험 봤잖아요. 보험료 800번대로 갑니다. 821번 보험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문제 갑니다. 현재 큰손 상사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100주예요. 100주인데 한 주당 4월 때에는 5,000원 주고 사왔대요. 그런데 12월 31일 시가가 공정가치가 7,000원 가네요. 증가했다. 그치요? 얼마 증가했다? 한 주당 얼마 증가했다? 2,000원 증가했다. 2,000원 곱하기 몇 주를 갖고 있었다? 100주. 그러면 여러분 계산하면 얼마만큼 기분이 좋을까? 20만원만큼 기분이 좋을까요? 20만원어치 증가됐어요. 자산의 증가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차변의 무슨 증권? 단기 매매증권. 입력을 곧바로 해버리자고요. 12월 31일 날 일반전표 가서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 얼마가 증가됐다고? 20만원이. 대변에는 여러분 주식을 평가해 봤더니 이익 봤지요. 그 이름을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고 한다. 한 번만 더 불러봐요. 시작.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그렇죠? 이렇게 하면 결산 2번까지 끝났네요. 다음 3번. 자, 여러분, 요 3번은 우리가 결산 자료 입력에 가서 여러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잔액을 조회해서 거기다 1%를 곱해서 거기다가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면 요 금액이 나와요. 또 받으러움도 잔액을 구해서 거기다가 1%를 곱해서 받으러움에 해당되는 대손 충당금을 빼면 거기에 해당되는 여기 금액이 나오는데 요 금액을 가지고 차변의 대손상합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분개해도 되지만 자, 쉬운 방법 가르쳐 줄게요. 결산자료 입력 동그라미 이것이 바로 자동으로 분개를 해주는 칸이에요. 그런 메뉴예요. 그러면 어디 있느냐? 지금 봅니다. 여러분 전체 메뉴를 들어오시면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자료 입력 보이시나요? 결산 자료 입력 보이시나요? 예. 결산 자료 입력을 클릭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1월부터 12월 들어옵니다. 1월부터 12월 그리고 그냥 확인하고 넘어도 됩니다. 1월부터 12월 들어오셨나요? 자, 여기에 상단에 여러분 대손상각이라고 보여요. 상단에 대손상각 클릭. 자, 예상매출금하고 뭐만 알아본대? 예상매출금하고 받으름만 하래. 1%를 여기다 1%. 만약에 2%다 그러면 여기 숫자 2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1%니까 그대로 1%로 넘어갑니다. 예상 매출금과 받으름만 하라 그랬으니까 요 놔두고 나머지 단기 대여금은 하지 마세요. 빵. 미수금, 다른 계정 과목들은 빵. 요 두 개만 하래요. 요 두 개가 여러분 금액이 틀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대로 하세요. 알았습니까? 금액이 틀리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 여러분 여기 58만 7천 원은 뭐에 대한 거예요? 예상 매출금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한번 볼까요? 바드러움도 있었잖아요. 바드러움에 대한 건 36만 원인데 결산자료 입력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결산자료 입력에 여기 보면 이렇게 자 대손상각 1%에 나머지는 빵을 쓰라 그랬죠. 두 개만 남겨놓고요. 예, 요 36만 원은 바드럼에 대한 거고요. 58만 7,300원은 여러분 예상 매출금이라고 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 요 금액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있잖아요. 요 금액이 틀리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금액이 안 맞아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틀렸다고 해서 금액을 바꾸지 마시고요. 요걸 여러분 내 데이터 나온 그대로 결산 반영 눌러보세요. 그러면 맞다고 해줘요. 요걸 할 줄 아느냐 그걸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손삼각편에 여기 보니까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예상 매출금란에 바드럼란에 클릭했나요? 그러면 상단에 이제 여러분 뭘 하면 되냐면 상단에 전표 추가라고 있어요. 전표 추가. 상단에 전표 추가 찾았나요? 그러면 자동으로 분기를 다 해줘요. 예, 끝난 거예요. 다음 문제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 더 찾아가 봅시다. 조금 결산이 중요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보세요. 기말상품 재고액은 278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분기하는 방법이 수동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결산 자료 입력에 가서 직접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결산 자료 입력을 다시 들어오세요. 결산 자료 입력을 다시 들어오시라고요. 결산 자료 입력을 들어오시면 상품을 찾아요. 그리고 기말 상품 찾아요. 기말 상품. 이게 기말 상품 재고액이 결산 반영 금액란에 클릭하고 금액을 불러요. 278만원. 다시 얼마라고요? 278만원 이렇게요. 엔터 치고 이것도 여러분 상단에 전표 추가 누르면 여러분 전표 추가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상단에 전표 추가를 하시면 여러분 결산 분기를 자동으로 해준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문제 6번 요거 결산만 여러분 회사 코드 재생성하지 마시고 요것만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번부터 3번까지 요것만 계속 숙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산만 하세요. 재설치하지 마시고요.